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 관련된 뉴스입니다. 네. 당시 그 여론 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요. 네. 내일 오전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김 서장은 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기장이었는데요. 네. 수서경찰서에서 받은 그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해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는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는 비방하는 그런 여론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도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네. 게다가 이제 여기에 국정원의 수사 상황을 알려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오, 예. 네.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앞에서 이제 대치가 이뤄졌던 날 이제 기억을 하시는지 네네네. 모르겠는데 네. 당시 뭐 여직원 감금이다 아니면 뭐 셀프 감금이다 잠금이다 뭐 이런 논란이 후에 계속 지속이 됐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날에 당시 국정원 서울경찰청 연락관과 이 김병찬 서장이 40여 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를 두고서 일부 언론이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인데 같은 건으로 또 기소를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자, 이 문제 한번 전문가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검찰이 어제 김병찬 서울 용산 경찰서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걸 두고 일각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네. 이게 이제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력까지 확대가 되는 것 아니냐. 1번 이거. 2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수사를 할 필요성, 그러니까 뭐를 밝히기 위한 수사하냐를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김용판 씨가 과거에 권은희 당시에 경찰관이 등장하던 댓글 사건 네네. 에 관련해서 이제 확정 판결이 된 건 맞죠. 그런데 네, 그때 제가 알기로 무죄를 다퉜던 혐의가 네. 노트북 안에 그 불법적인 선거 개입용 댓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잘못된 분석 결과를 그러니까 거짓된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하도록 시켰느냐 아니냐 예.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는 거는 그 두 가지 혐의에만 관한 것이고요. 아. 제가 알기로 지금 제기되는 그 서장과 관련된 문제는 국정원과 연계해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작업했던 거, 예. 뭐 지시를 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네. 그럼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어떤 경찰의 축소 은폐 의혹. 이제 큰 틀은 네.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큰 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서 당시 제기됐던 구체적인 혐의 말고 이 틀 안에 있기는 하지만 다른 혐의라고 한다면 그걸 수사하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일사부재리는 네.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는 네. 범죄 행위를 놓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재되지 않았던 범죄 행위가 새로이 발견되면요. 예. 그거는 어차피 분명히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다른 행위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죄목이 똑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제명하고는 상관이 없고 사람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B도 죽였더라 그러면 제명은 똑같이 살인죄지만 네.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단지 따져볼 일은 예를 들면 하나의 그 고의를 가지고 예. 일련의 사건이 이어졌느냐. 뭐 그래서 이거는 포괄일죄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네. 뭐 그런 식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김용판 씨가 무죄가 확정돼 있던 부분은 자기가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지시했던 부분에 관한 재판을 받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국정원과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요. 정확히 말하면 범죄 성격이 좀 다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좀 일각에서 이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 자체가 그 핀트가 안 맞는 주장일 수도 있네요. 그러면. 뭐 그 김용판 씨를 보호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주장이겠죠. 한번 털리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인데. 예. 그거는 법률적으로 정교히 따져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른 버전으로 바꿔서 번역하면 왜 수사하느냐 이런 주장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 그 얘기죠. 아니 국민된 입장에서 예. 그때는 과거에 그런 사실들이 있었고 김용판 씨가 당연히 무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성의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아있는 부분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건 밝혀야 되는 거고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심각한 거라면 당연히 기소돼야죠.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하나 더 여쭐게요. 뭐 변호사님 네. 그 군 형법 전문가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이제 구속적부 심사에서 이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어제 저희가 한번 짚기는 했는데 이 이제 그 재판부에서는 이게 범죄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판단을 네. 했다라는 건데 네. 이 문제의 핵심이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군형법 94조 그러니까 군인의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게 성립되는 이야기이냐 국방장관은 네. 민간인 아니냐 네네. 이 변호인 쪽에서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군형법상의 정치관여죄는 장관한테는 적용되는 건 아니죠. 아 그래요? 말씀처럼 장관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 군형법 피적용자는 아닌 게 맞고요. 네. 그런데 민간인은 그러면 군형법에 적용을 받아서 처벌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마치 그러니까 공모 공동정범 관계에 있으면 예. 예를 들어서 그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돈을 받았을 때 원래 처벌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최순실 씨를 보시면 아시지만 공무원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그 뇌물죄 뇌물을 받고 서로 약속하고 수수하고 하는데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라는 공무원과 공범이 돼가지고 기소가 된 거거든요. 예. 김관진 씨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국방부 예.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정치 관여 위반 행위를 한 군인과 공범 관계에 있으면 군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장관이 지시를 해서 지금 그 댓글 작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명백히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군형법 적용을 받습니다. 검찰도 바로 공범 관계로 해서 구속영장에 기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범이라면 군형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네. 그러면 군형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아니고. 적용돼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요. 다만 공범 관계이면.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계급이 부여된 군인. 네, 그 사람한테는 당연히 군형법이 적용되는 거고요. 네네. 그렇지 않은 민간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예. 공범관계가 성립될 때 적용된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 구속 적부 심사를 했던 재판부에서 바로 이 점을 주목해서 만약에 석방 결정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 변호사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장관이니까 군형법이 적용 안 됐는데 왜 적용해서 수사를 하느냐라는 이유로 석방을 했다면 명백히 잘못한 거죠, 그건. 아, 그럼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금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거듭 여쭤봤던 거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혐의 발견되면 수사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가 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그 기소가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수사다가 또 김용판 전 경찰청장 네. 수사에서 기소하면 그게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아니냐 이 얘기인 것이죠. 근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최강욱 변호사의 아주 명쾌한 설명이었던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검찰이 어제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28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최경환 의원이 소환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네. 최 의원이 오늘 국회의원총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특검법 발의 등 공정한 수사를 받을 제도적인 장치를 당에서 마련해달라. 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현재 검찰은 자기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고요. 이번 수사는 목표와 기획이 있다면서 네. 터무니없는 정치보복 수사에 임할 수 없다. 이런 검찰에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 고 주장을 했습니다. 피의자 치고 자기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근데 둘째 치고 네. 최경환 의원에게 뭐 직접 1억 원을 건넸다라는 진술까지 지금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진술이 나왔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최 의원 말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또 가세를 했거든요. 네. 최 의원 말고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데 보복 정치를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 대회라도 열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력한 동지의 의식으로 뭉치면 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뭐 대한민국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
경찰청장에 되어 있으니까 규탄 대회를 여는 건 이제 자유인 것 같은데 동지의 얘기하니까 갑자기 한 인물이 떠오르는데요. 네, 누구 말씀하세요? 홍준표 대표요. 왜냐하면 그 최경환 의원하고 서청원 의원은 당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네. 이야기했던 분이 홍준표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 동지의 얘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생각할지가 정말 궁금한데 네. 말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하루 종일 뉴스를 보는데 없는 것 같아서. 자, 전화로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데 같은 건으로 또 기소를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자, 이 문제 한번 전문가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그 검찰이 어제 김병찬 서울 용산 경찰서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걸 두고 일각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네. 이게 이제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력까지 확대가 되는 것 아니냐. 1번 이거. 2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수사를 할 필요성, 그러니까 뭐를 밝히기 위한 수사하냐를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김용판 씨가 과거에 권은희 당시에 경찰관이 등장하던 댓글 사건 네네. 관련해서 이제 확정 판결이 된 건 맞죠. 그런데 네, 그때 제가 알기로 무죄를 다퉜던 혐의가 네. 노트북 안에 그 불법적인 선거 개입용 댓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고 그다음에 그 잘못된 분석 결과를 그러니까 거짓된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하도록 시켰느냐 아니냐 예.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는 거는 그 두 가지 혐의에만 관한 것이고요. 아. 제가 알기로 지금 제기되는 그 서장과 관련된 문제는 국정원과 연계해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작업했던 거, 예. 뭐 지시를 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네. 그럼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어떤 경찰의 축소 은폐 의혹. 이제 큰 틀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큰 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게다가 이제 여기에 국정원의 수사 상황을 알려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예. 네,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앞에서 이제 대치가 이뤄졌던 날 이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뭐 여직원 감금이다 아니면 뭐 셀프 감금이다 잠금이다 뭐 이런 논란이 후에 계속 지속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날에 당시 국정원 서울경찰청 연락관과 이 김병찬 서장이 40여 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를 두고서 일부 언론이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사건.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 관련된 뉴스입니다. 네. 당시 그 여론 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요. 네. 내일 오전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김 서장은 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기장이었는데요. 네. 수서경찰서에서 받은 그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해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는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는 비방하는 그런 여론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도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네.